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백근곤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전력개통 영향평가를 통과한 건데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됐던 디지털 사업 구조를 지역으로 분산시킨다는 정부의 정책이 창원에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창원의 산업 구조와 지역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국회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새해 들어서 우리 포커스 경남 시청자분들은 처음 뵙는 건데 네네. 예,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창원 시민 여러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기운으로 힘차게 우리 대한민국과 경남과 창원이 뛰어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 엔진을 힘차게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힘차게 달리시기를 인사드립니다. 예, 의원님도 약간 늦긴 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창원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다. 이게 참 뭐 새해 선물 같은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사실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흔히 이제 4차 산업 시대, 그리고 이거 디지털 시대, 그리고 AI가 융합되는 AI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 시대에는 반드시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뭐 아쉽게도 그런 데이터 센터가 지금까지 없었고요. 대부분 수도권에만 있었습니다. 2024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은 전국에 154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예. 우리 경남 지역에는 뭐 2-3개 정도, 그것도 기능이 미미한 그런 데이터 센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창원에 들어서게 될 이 데이터 센터는 아주 큰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한 그 40메가와트의 전력 이상을 소요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하이퍼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예. 아주 뭐 초대형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창원에 들어서는 거는 180메가와트 용량입니다. 전기 용량이. 그러면 이건 뭐 슈퍼를 붙여도 됩니다. 그만큼 아주 그 초대형의 그런 데이터 센터가 되고요. 이 40메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서버를 한 10만 개 정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데, 예. 이거는 180메가니까 한 40만 개 가까이 할 수가 있죠. 예. 물론 이제 서버만 많이 설치한다고 뭐 능사는 아닙니다만은 또 서버도 성능이 또 다 다르기도 한데, 여기는 이제 최첨단이 들어오니까요. 최고의 서버. 거기다가 이제 뭐 GPU 같은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의 이 데이터 센터는 이제 AI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다. 예.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가 우리 지역 창원에 들어선다는 건데, 사실 지자체마다 유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기초 기반 시설도 굉장히 좀 많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갖추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랄까요?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려면 어쨌든 그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땅만 있다고도 되는 것은 아니죠.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풀로 가동되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GPU가 들어가면 연산작용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또 전력이 소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개통망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곳에서 전력을 많이 쓰게 되면 그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쪽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아주 심도 깊은 개통망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게 이제 전력 영향 개통 평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통과가 돼야만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느냐,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예. 예를 들면은 고압 송전망이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충분한 변전소가 주변에 있느냐, 예. 그리고 여기에 많은 전력을 공급했을 때 다른 주변 지역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예. 그게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었을 때
이게 이제 허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을 잘 해결해냈기 때문에 지금 이 성과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산자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겠네요. 예, 당연하죠. 아하. 더군다나 이 데이터 센터가 제 지역구에 들어오고 예. 제가 창원시장 할 때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계획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추진이 됐지만 이제 이게 한계에 봉착했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어려웠던 마지막 관문 한계를 이번에 극복하고 그 영향평가를 통과함으로써 예. 본격적인 추진이 바로 되는 것이죠. 예. 그 앞서 이제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것이다. 전국에 15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기를 대충 보니까 한 축구장 6개 정도 크기가 되더라고요. 예. 서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초대형이란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모든 산업이 디지털화되고 또 AI가 융합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히 이제 제조업 중심의 도시고요. 그런 제조업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갖추어진 그런 도시 국가 산단을 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제품을 구상할 때, 설계할 때, 그다음에 제작하고 뭐 만들어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마다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잘 수집하고 보관하고 보관을 넘어서 활용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활용하고 그 활용 수준이 이제 AI가 융합됨으로써 스스로 계산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수준까지 오니까 굉장한 이제 우리 제조업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을 이 데이터 센터와 AI를 통해서 세계 1등 제조업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기반이 AI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기반이 우리 창원에 만들어지고 있다. 예. 그리고 곧 완공이 될 것이다. 아하. 제가 볼 때 2년 안에 완전히 완공이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한 2년 내에 이게 완공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한 500명 정도의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도 있고 또 완공이 되고 나면은 이걸 또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운영 인력도 중고급 인력들이 다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최소 200명 정도 이상의 인력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또 새로운 사업자들이 생깁니다. 예. 그게 예상컨대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사업자들이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한 사업자당 최소 뭐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새로운 인력 창출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그런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더 예. 깊게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그 앞서 이제 2년 안에 완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은 정부 주관 전력계통 영향 평가를 통과를 한 건데 네네. 일단 이 큰 산을 넘은 것이고 네네. 전체적인 레이스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원래 이게 이제 1단계 40메가짜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지하 텃밭기를 하고 있고 다 팠습니다. 그런 이제 지하 공사 일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하 공사가 끝나면 위에는 뭐 금방 또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 골조가 완성이 되면 그 안에 이제 구체적인 서버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단계가 있고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데 뭐 한 2년 정도 안에 다 완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이제 뭐 마지막 사실상 관문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하. 이제 공사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수요자들 또 이미 뭐 상당 수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글로벌에서도 수요자가 있고 또 국내에서도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창원까지는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제조업에 기반해서 성장한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창원이 이 데이터 센터, 그것도 초대형을 유치하게 된 데는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어떤 담긴 의미도 있을 텐데 이렇게 창원이 선택된 배경? 그런 것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예, 좀 전에도 뭐 약간 유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창원은 국가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제조업의 도시입니다. 이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죠. 중국하고 우리인데요. 이 제조업에 일어나는 모든 공정마다의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제는 수집해서 디지털화되고 AI로 전환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단순 제조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 제조가 이제는 AI의 도움을 받는 제조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 넘어가는 시대의 핵심적인 분기점과 그리고 핵심 인프라가 구축된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창원에 왜 이것이 필요한가? 예. 바로 그 대전환을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 이것이 꼭 여기 필요하기 때문에 창원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수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창원이 아주 적격지다. 아하. 그리고 이제 우리 경남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있어야만 이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선택을 받은 거고, 과거에 이제 수도권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들었을 때 에너지가 우리 남부 지방에서 다 올라가잖아요. 송전망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산업용 전기가 지금 100kW당 174원인데, 우리 창원에서도 그 가격이고, 서울에서도 그 가격입니다. 근데 원가를 따지면 창원은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예. 서울은 훨씬 더 비싸요. 비싼데 똑같은 전기요금을 한전에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건 매우 불합리한 겁니다. 예. 미래에 가면은 이 차등 요금제가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전기요금이 싼 곳에 이런 데이터 센터, 전기를 더 많이 소비하는 산업들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건 당연한 모습 중에 하나고, 이제 그것의 첫 모습이 우리 눈앞에 지금 드러난다는 것이고요. 그 말 나온 김에 그 얘기를 해보면 전기요금 지역 차등 적용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제 말씀을 해오셨죠. 예, 저희들은 뭐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기요금이 지산지소 생산된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이 소비되는 것이 맞다. 그럴 때 가장 이 원가가 저렴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고압 성전망을 새로 국가 전력망을 구축하려 해도 국민들의 저항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저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송전하는 과정에서 전력의 손실도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낭비 요인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산업이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있지 않고 우리 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예.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훨씬 더 장점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차등 요금제를 끝없이 주장하면서 지산지소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자 전력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지방 소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균형 발전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균형 발전의 핵심은 산업의 균형 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첨단이고 고부가가치인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벨트가 만들어지고 예. 모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후에 추가적인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은 수도권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 부울경 지역 또는 뭐 광주 전남 지역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당위성을 지금부터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GPU에는 결국은 핵심 그게 반도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래의 우리 국가를 끌고 갈 것은 여전히 지금 반도체고, 세계적으로도 아직 반도체 산업을 대체할 만한 미래 산업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전통 제조 이 지역에 이런 데이터 센터도 오고 AI 관련된 뭐 공급 기업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산업도 같이 예. 와야 한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이 AI 인프라 거점으로 인정을 받았다. 제조 AI에 날개를 달았다. 그렇죠. 뭐 이런 긍정적인 헤드라인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 특히나 이제 창원은 기계, 방산, 조선, 자동차 여러 가지 분야의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매일 쌓이는 데이터들과 노하우 실력들이 이 인공지능과 결합이 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과정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그 데이터들이 축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게 뭐 또 이 장인 한 사람의 그 노하우로 끝날 때도 있고 그것이 이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죠? 그 장인이 뭐 퇴직해 버리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것을 전부 데이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의 극강에
경쟁력을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 세월이 조금 더 가면은 사람을 대체해서 이 로봇이 예. 작업을 하는 것도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 로봇을 실제 운영하고 작동시키는 데는 이 데이터 센터의 모든 자료들이 그 로봇을 학습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로봇이 학습된 로봇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예.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데는 이 AI의 사실 뇌가 지시하고 명령하게 되고 그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이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예. 그 로봇을 우리가 피지컬 AI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시대로 이미 넘어가고 있고요. 몇 년 안에 아주 현실화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들로 가는 과정에 이제 이 데이터 센터는 핵심 허브의 기능을 해주는 거죠. 예,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 지역에서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수도권으로 가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해외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럼요. 예. 이런 것들이 유출이 너무 심하다. 우리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그 공급 기업, 전문 기업이랍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급 기업 또 기술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고 AI 공급 기업, 기술 기업 예. 또는 전문 기업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고 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 와서 작업하고 그 데이터를 다 자기 수도권하고 연계해서 관리하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는 여기에 이런 훌륭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할 수 있고 그런 공급 기업도 이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생태계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존의 제조에다가 단순 제조에 인공지능이 들어옴으로써 예. 여러 가치 사슬이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끊임없이 여기에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가치 사슬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전통적인 제조업에 기반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중소 중견 기업들도 많은데 그럼 그 중소 중견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인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또 어떤 이득을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노동자들 면에서 보면요. 예. 노동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아하. 그 이제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몸으로 하던 그 노동이 그 노동을 피지컬 AI 그 예. 로봇이 대신해 주거나 아니면 그 극단의 자동화 공정이 대신해 주거나 이렇게 되고 우리 노동자들은 그 공정과 집행 과정을 관리하는 노동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노동자들도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AI에 대한 재교육 또는 그 스마트한 재교육 이런 걸 통해서 노동의 성격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공정이 다 바뀔 수는 없습니다. 예. 인간이 없으면 안 되는 공정이 너무나 많죠. 이제 거기에는 숙련된 우리 노동자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노동은 노동의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재훈련도 앞으로 굉장히 필요할 거라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대체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예, 예. 그런 두려움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도 당연히 동반해야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연세가 높은 노동자들은 이제 퇴직을 하거나 자연스럽게 은퇴하는 과정이 있지만 젊은 노동자들은 반드시 재교육과 재훈련을 통해서 AI에 능숙한 그리고 AI하고 늘 교감되는 예. 그런 노동자들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사실 고통스러울 수는 있는데 또 필연적이다. 필연적이죠. 예, 우리가 시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오면서 예. 극단적 혁명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농업 혁명이 일어났던 경우도 있고 산업 혁명이 일어났던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IT 혁명이 일어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디지털 AI 혁명의 시대가 그렇죠. 이미 예. 도래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그 시대의 노동자들은 거기에 적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되고요. 또 그래도 소외되는 우리 노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따로 보살피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거기에 나오는 개념이 기본소득, 기본사회 예. 개념이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실 수가 있고 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 전자파는 어떻게? 혹은 소음이 난다던데 우리 지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예. 이제 뭐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은 다 그 잘 알지 못하는 데다가
또 부정적인 요인들을 너무 크게 부각해서 두려움을 먼저 갖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소음은 별로 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전기가 소비되면 그게 당연히 열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쿨링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지역에도 아마 그런 소식이 전해졌을 텐데요. 창원대학의 LG전자가 이 쿨링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500억이 넘는 기부를 해서 연구센터를 만든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건 작은 냉장고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초대형 건물 전체에 쿨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내는 거죠. 이미 많은 개발되어 있지만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가장 적은 전기를 사용해서 가장 큰 효과를 노리는 그런 쿨링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끊임없이 확대돼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산업이 이렇게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 새로운 산업에서 가장 앞단에 먼저 나가야만 이게 국가의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제어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가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런 걱정은 좀 덜어주셔도 괜찮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산업단지 속에 만들어지는 거고 예. 주택가하고는 좀 먼 거리에 떨어져 예. 있고. 그 앞서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 예.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서 더 넓게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또 AI 경쟁력의 전환점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창원에 들어설 이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런 국가 전략 속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게 창원에 이게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수도권 중심의 4차 산업 디지털 전환, AI 전환이 이제는 우리 창원에서도 본격화되고 수도권 중심으로 일어났던 미래 산업들이 이제 지역 중심으로 내려오고 있다 하는 그런 상징이 되고요. 또 창원만으로 보면은 전통 제조업에 AI가 제대로 융합될 수 있는 최고급 인프라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드디어 지금부터 크게 시작한다 하는 시발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좋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생기면 이거에 따르는 연관 산업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AI 공급 업체, 뭐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새로 50개 내지 100개가 여기에 만들어질 것이다. 그럼 그게 만들어지면은 또 그걸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 제조업의 고용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미래 산업의 고용 생태계가 따로 또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데이터 센터 얘기만으로 지금 포커스 경남은 벌써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왔는데 뭐 다음 주제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또 예, 다 됐으니까 다음에 한번 예, 또 나와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포커스 경남은 이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혹시 못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예, 도민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경상남도와 부산, 울산은 과거 대한민국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던 지역이었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지역이었고요. 정말 자랑스러웠던 지역인데 지난 20년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또 산업은 약간의 생기를 잃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도시의 핵심 인프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 되고 다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 예전에 이제 시장 시절부터 운동화 신고 많이 뛰셨는데 오늘도 운동화 신고 오셨더라고요. 예, 앞으로 국회에서도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주시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포커스 경남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창원시가 제조업이란 든든한 뿌리 위에 AI란 날개를 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도약과 또 성과를 기대하고 응원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